그냥 내시경 CT 스캔만 하고도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분들. 그런 분들 만약에 이제 지금 아직 CT 스캔 수술을 앞에 두고 계셨다거나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수술하고 나서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절개 카티스템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태까지 제가 막 카티스템 수술할 때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고 흔하지 않은 그런 것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연골판 이식을 하면서 뭐 하는 거라든가 전방십자인대 제거를 하면서 하는 거라든가 원위 경골 뭐 내지는 뭐 근위 경골 원위 대퇴골 절골술을 하면서 하는 뭐 복잡한 수술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병원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냥 단순 카티스템이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희한하게 저는 단순 카티스템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복잡한 수술들이 많아서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런 뼈를 건드리지 않고 하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카티스템 수술이 사실은 많은 케이스일 거라 오늘은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비절개 카티스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수술 잘못하면 섬유화된다 뭐 그런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수술 후 통증도 통증이고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많이 째고 적게 째고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절개에서 잘못 수술하면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재앙이에요. 무릎 수술하고 나서 가장 좀 힘든 거는 사실은 제대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거는 관절이 굳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릎 수술하고 나서의 뭐 다른 관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관절 자체가 굳어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관절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가장 좀 안 좋은 합병증이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절개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물론 수술하고 나서 이제 비절개 카티스템 했다고 하더라도 뭐 구부리고 펴고를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그런 병원들이나 그런 데서는 정말 드물게 이제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그렇진 않죠. 오늘은 이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내시경만으로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비절개 카티스템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45세 여자분이시고요. 그냥 뭐 평소에 이제 뭔가 걷는 거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걷다가 재수없게 미끄러져서 바닥에 무릎을 꽝 하고 찧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무릎이 아파. 사실 걷다가 넘어져서 뭐 무릎 부딪히는 경우는 뭐 좀 있잖아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은 뭐 한 1, 2주 정도 이제 멍 들었다가 그냥 좋아지죠. 그냥 뭐 약간 좀 멍 들었구나. 아이고 재수없게 그냥 부딪히고 나서 이제 살짝 좀 타박이구나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자꾸 그 부딪혔던 부위가 시큰시큰하고 뭐 아프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제 무릎이 좀 붓기 시작해. 무릎에 좀 물이 차는 것 같아. 동네 병원 갔더니 물 찼대요. 물 빼야 된대. 뭐 한 50cc 막 뺐어. 약 먹고 뭐 주사 맞고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계속 자꾸 물 차고 이거는 뭔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성인에서 일단 물 차면 그거는 연골 손상을 좀 의심을 해야 돼요. 물론 뭐 그 류마티스라든지 뭐 내지는 통풍이라든지 그런 염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환들도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물이 차는 경우는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나서 점점 더 나빠지고 이제 물이 찬다 그러면 야 이거 연골 손상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의심을 좀 하겠죠. 대부분은 타박상으로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재수없게 연골이 실제로 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의 큰 충격으로도. 물론 이제 뚜껑뼈 같은데 꽝 하고 부딪혔을 때 뚜껑뼈 쪽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처럼 그냥 약간 좀 비틀어서 이렇게 바닥에 꽝 찧었는데 하필이면 그 부위에 뭔가 돌부리가 있어. 내지는 뭐 책상 모서리 같은 게 있어. 그러면서 팡 하고 치면 연골이 실제로 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1년에 한 몇 명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뭐 이분도 이제 아마 그런 거였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면 이상이 없어요. 당연히 그전에는 하나도 안 아팠으니까 뭐 급격하게 뭐 관절염 가는 거 아니니까 정면 사진 이상이 없고요. 측면 사진도 별로 이상이 없어요. 뭐 이건 그냥 45세 여자 환자분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엑스레이. 관절염도 아직 없고 뚜껑뼈 있는데도 이상이 없어. 자, 일단 연골 손상 의심하고 이제 MR을 찍어 봐야 되겠죠. 다리의 모양을 보는 스캐너 사진, 스캐노그램 사진에서는 오른쪽 무릎이 아픈데 그냥 센터로 잘 지나가요. 이게 보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운데로 체중 중심이 잘 지나가. 뭐 다리가 별로 휘지도 않았어. MRI 일단 찍어 봅시다.
자, 보면은 뚜껑뼈 있는 데는 연골이 깨끗해요. 일단은 뭐 뚜껑뼈 쪽 연골은 안 다쳤구나. 근데 물은 차 있어, 하얗게. 연골이 어디서 떨어진 거지? 자, 보니까 내측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하얗게 여기 연골이 떨어진 부분이 있네. 원래는 이렇게 까맣게 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잘 차야 돼요. 여기도 좀 보면은 여기까지는 연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요만큼의 연골이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여기가 연골이 좀 비어 있는 데죠. 크기는 한 1cm 그 정도. 옆으로는 뒷면으로 가면 뒷면은 조금 더 작긴 하지만 여기도 연골이 다 파였어. 연골 손상은 네 가지로 나누죠. 1기는 연골 손상 자체는 이제 크지 않고 연골이 좀 나빠지는 초기예요. 2기는 연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나간 거. 3기는 연골이 50% 이상인데 아직 뼈가 드러나지 않은 거. 4기는 이제 연골이 드러난 건데 요거는 연골이 이미 드러난 거예요. 이미 뼈 있는 데까지 연골이 다 손상이 된 4기죠. 전방 십자인데도 괜찮고 후방 십자인데도 괜찮고 옆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대략 한 요 정도까지 연골 손상이 좀 있구나. 옆에서 가로폭 1cm, 세로폭도 대략 한 1.5cm 그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자로 좀 재볼 수가 있으니까. 이미 연골 손상이 4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저 부위가 다 차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보존 치료를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주사도 맞고 약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차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일단은 나이가 아직 젊잖아. 45세. 그 다음에 뼈도 일단 똑발라.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원위 대퇴 절골술 내지는 근위경골 절골술, 그럼 뼈 수술할 필요 없는 거예요. 뼈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 오다리든 X다리든. 근데 하필이면 체중이 많이 실리는 쪽에 연골 손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뼈를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가 좋아. 하지만 지금 이 환자분처럼 그냥 다리는 똑발라, 그다지 뭐 체중축에 뭐 큰 게 나쁘진 않아.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내시경만으로도 연골 재생을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연골 손상된 데가 이렇게 좀 보여요.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연골이고, 이런 데가 보면 연골이 좀 막 파여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는 조각들도 좀 보이고요. 상당히 연골 손상이 넓어요.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는 뭐 MRI처럼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안쪽 물렁뼈도 이상이 없고. 여러분 저기 내시경하러 들어갔을 때 딱 그 병변 부위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한번 훑어요. 왜냐, MRI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실제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MRI에서 못 보이는 데가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내시경은 다 잘 보이니까 꼼꼼하게 다 병변 부위뿐만 아니라 없는데도 다 일단 쭉 한번 훑어봐야 돼요. 이상이 있으면 들어간 김에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데 이상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MRI에서 이상이 있는 것만 했다 그러면 다른 데 그 놓쳤던 데 때문에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다 살펴보죠. 그 다음에 외측은 뭐 전혀 위아래 연골 다 괜찮고, 그 다음에 물렁뼈도 뭐 크게 뭐 이상이 없어. 이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고 미리 MRI에서 이상이 있는 부위만 거기만 하면 되겠구나. 대퇴슬개 관절도 뭐 깨끗하고 이상이 없어요. 연골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연골 아까 얼룩덜룩하게 다 안 좋은 부위를 깨끗하게 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연골을 좀 재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재생할 때 뭐 그냥 미세천공을 할 수도 있고, 뭐 미세천공을 하고 나서 콜라겐을 뿌릴 수도 있고, 미세천공을 하고 나서 카티스템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자기 연골에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오래 쓰는 거로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카티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골 손상이 조금 넓은 편인 분들은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카티스템을 쓸 수 있으면 좀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뭐 물론 저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연골 손상이 그래도 꽤 엄지손톱 이상만큼은 되니까 일단 나이도 젊고 하시니까 일단 오래 쓸 목적으로 카티스템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제 카티스템을 쓰기로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어떤 연골 재생을 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연골 재생을 할 면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급적 이렇게 오목하게 내지는 이제 역삼각형 이렇게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직각으로 이렇게 이 재생할 면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지 여기에 좀 물을 좀 잘 채울 수가 있죠. 이게 직각으로 돼 있는 데가 돼야 그 구멍을 뚫을 때도 훨씬 더 잘 뚫을 수가 있고, 카티스템을 채우든 뭘 채우든지 간에 거기가 잘 찰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대접처럼 해놓으면 면적 자체가 좀 많이 좀 적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연골 손상에 딱 직각으로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에 직각으로 딱 그 여기 남아있는 연골에 직각으로 이렇게 딱 그 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수술 기구가 이제 한 5mm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로 이제 사이즈를 좀 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여기서부터 재면 하나, 둘, 셋, 세 개면 1.5cm 정도 되겠죠. 이게 15mm니까. 그 다음에 세로폭도 한 1cm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수술 전에 이제 MRI 보고 한 1.5 곱하기 1cm 정도 되겠다. 이제 대략 그 정도가 얼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들어와 보면은 이제 MRI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MRI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데는 떨어져 나간 데지만 그 옆에 있는 연골들도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연골들도 많이 좀 약하거나 MRI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손상이 심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연골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MRI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대부분은 더 커요. 그거보다 작은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딱 그 정도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골 손상 한 부위를 이제 그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카티스템을 넣으려고 하면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죠. 예전에 요 드릴로 구멍 뚫는 것 자체를 다 열어서 절개해서 눈으로 보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열어서 절개를 해서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게 안에 지방 조직도 있고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좀 많이 째야 돼. 생각보다는 조금만 째서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이 째면 당연히 잘 보이겠죠. 근데 이제 조금 쨌을 때 어중간하게 째면 오히려 더 안 보이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내시경이 더 나아요. 굳이 찔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시경으로 충분히 이렇게 좀 손상 부위도 잘 보이고 구멍을 뚫을 드릴도 잘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구멍을 뚫죠. 보면 이제 위에 구멍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큰 구멍도 뚫려 있고 그 사이에 작은 구멍도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구멍을 좀 뚫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물을 지금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 이렇게 주사기가 보이는데 요 주사기로 내시경으로 잘 보면서 카티스템을 구멍마다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게 이제 카티스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마다 찾아서 이제 젤리 같이 생긴 카티스템을 주사기로, 이게 카티스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젤리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절개 안 하고도 주사기로 그냥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MR을 찍어보면 요렇게 보이는 데가 아까 구멍 뚫어 놓은 데고, 좀 보면 요 구멍 사이도 그렇지만 요 아래쪽에도 아까는 이제 이렇게 하얗게 물만 차 있어서 비어 있는데 지금은 비어 있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좀 차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카티스템이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 모양처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 안에 카티스템이 들어가 있고 요만큼이 지금 뭔가 차 있어요. 이제 저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연골로 좀 바뀌게 되겠죠.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연골하고 같은 높이로 카티스템이 요 안에 차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고 나면은 한 6주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발을 좀 디뎌도 괜찮을 정도로 카티스템이 좀 딱딱해져요. 물론 이제 뭐 실험적으로도 이제 6주 정도 지나면 이제 발을 디딜 수 있다. 뭐 대부분의 뭐 어떤 의사들이 미세 첨벙하고 나면 6주 동안은 발을 가급적 딛지 말고 6주부터 이제 발을 좀 디딜 수 있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제가 카티스템 뭐 다른 데서 하고 이제 뭐 오셨던 분이라든지 뭐 예전에 이제 제가 미세 첨벙만 했을 때 미세 첨벙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되게 좀 일찍 좀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을 좀 봐야 됐었던 때든지, 그런데 보면 대략 한 5주에서 6주 정도 됐을 때를 보면 거의 좀 많이 좀 딱딱해져 있어요. 수술 기구로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그 무슨 젤리처럼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의사들이 요 카티스템을 하거나 미세 첨벙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언제부터 발을 디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6주 지나면 그냥 발을 디뎌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주부터 목발 떼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대략 한 7주에서 8주 정도 되면 목발을 다 떼고 좀 걸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6주 지나고 7, 8주 돼서 목발을 다 떼면 그러면 그냥 좋아지냐? 아니에요. 6주 동안 발 못 딛잖아요. 그러면 발바닥, 그 다음에 발목, 무릎에 다른 수술 안 했던 다른 안 건드렸던 다른 부위, 그런데 다 근육 다 빠져 있고 연골도 약해져 있고 뼈도 약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안 디디면 다 약해져 있게 돼요. 우리 몸이 퇴화가 되는 거죠. 안 쓰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6주 지나서 이제 발을 딛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더 아파져요. 처음에 발바닥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시큰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3, 4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다시 좋아지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경과를 좀 보니까, 이런 수술도 제가 좀 많이 했으니까 되게 보면은 한 2달, 2달 반 정도까지는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프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3달 좀 지나면 약간 이제 좀 나은 것 같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6개월 지나면 이제는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좀 좋아진 것 같아.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카티스템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그래야지 이제 좀 좋아졌다 그렇게 좀 느끼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수술하고 그 사이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좀 통증도 좀 있고 약간 시큰거리는 것도 있고, 카테스템 해놓은 연골도 좀 강해져야 되지만, 그 주변에 뭐 재생은 안 했지만 약해진 연골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시 또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그냥 수술해 놓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수술한 다음에 약도 써요. 뭐 아프면 진통소염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연골 보호제 같은 거 좀 꾸준하게 좀 먹으면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고, DNA 주사라든지 콘주란 주사라든지 뭐 연골 주사라든지, 그런 뭐 연골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주사들 가끔씩 한번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재활 중요합니다. 재활. 근육이 다 6주 동안 발 못 디디면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발 못 딛는 분,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6주 동안 목발 써야 된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서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 그럼 바로 내려와서 재활하라고 해요. 근육 운동 좀 시켜놔야 돼요. 어느 정도 근육량을 늘릴 순 없지만 많이 빠지지 않게 좀 대비는 미리 해놓고 있어야 돼요. 발 안 딛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력 운동들 위주로 해서, 6주 전까지는 발을 못 디드니까 뭐 다리를 이렇게 뻗어서 드는 대퇴사두 운동이라든지 앵클 펌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해서 근육을 최대한 좀 덜 빠지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주 지나서 발을 좀 디딜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차근차근 이제 발을 디디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을 시켜요. 6주 동안 그냥 무조건 시간만 지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술하고 뭐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지만, 6개월이 됐는데도 근육이 반대쪽에 비해서 뭐 많이 빠져 있어.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런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할까요? 뭐 아니에요. 절어요. 계속 절고 균형이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렇게 되면 수술한 부위도 불편하지만 반대쪽 다리도 아파요. 이쪽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 이쪽에 힘이 안 들어가면. 양쪽이 밸런스가 같아져야 좋아지는 거여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술하면 그거만으로 무조건 좋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수술하고 나서 관리 중요하고 재활 중요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통증이 갈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약도 써야 되고 주사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수술하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그렇게 내팽겨 쳐두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병원에서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수술하고 뭐 지켜보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케이스를 좀 보다 보면,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해줘야 결국 좋아지는 거지, 카티스템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프다고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개는 이래요. 정말 그 수술의 인디케이션을 잘 잡아서 뼈 수술 안 하고도 그냥 내시경 카테스템만 하고도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분들. 그런 분들, 만약에 이제 지금 아직 카테스템 수술을 앞에 두고 계셨다거나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수술하고 나서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요.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해야 실제로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플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하는 카테스템, 이거 사실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10분 이내에 끝나는 수술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좀 그 관리, 재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뭐 정말 많이 좋아지죠. 이분도 지금 한지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최근 1년 동안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괜찮으시니까 뭐 좀 안 오시겠죠. 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하여튼 제가 비절개 카티스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포인트, 수술 후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 수술 자체는 간단하나 수술 후 관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때 좋은 이 정보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